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영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레곤 헬스 앤 사이언스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과 컴퓨테이셔널 바이오로지 프로그램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코센이랑 큐스티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딥러닝이 이제 의료 영상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CT라든가 MRI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주로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병리 의사분들이 보시는 그런 히스토패솔로지컬 이미지에서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로 어느 정도 캔서 바이올로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캔서 바이올로지 자체는 멀티스케일 인터랙션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진이 있고요. 그것들이 구성이 되어서 몰레큘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셀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런 셀들이 모여서 티슈를 구성되고 티슈가 오르간을 구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오르가니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나노미터 스케일에서부터 미터 스케일로 이렇게 되게 멀티 스케일의 인터랙션이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캔서가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진 자체가 디스레귤레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몰레큘 자체가 어브노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셀이 이제 캔서 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티슈 자체가 이제 튜머 티슈가 되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디지즈가 생기고 그거가 이제 오르가니즘에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캔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는 어떻게 보면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리서치 에리어인데요. 뭐 저는 이제 이제 백그라운드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라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바이올로지스트들 그다음에 또 뭐 의사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환자의 그런 바이옵시 샘플을 보면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되게 그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튜머 티슈 자체에 튜머 셀들이 있고 뭐 이뮨 셀들이 있고 그런 셀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후가 결정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병리 진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티슈 바이옵시를 가지고 이제 thin se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슬라이스를 하고요. 그걸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병리 의사분들이 이렇게 판독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마커들을 이제 스테이닝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예후를 진단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트리트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펑셔널 디테일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플렉스 티슈 이미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티슈 샘플인데 스테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티바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틴 익스프레션을 매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엔티바디를 다시 스트립 아웃을 하고 또 다시 다른 마커들을 넣음으로써 같은 티슈에서 뭐 4 디멘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100 디멘전의 마커들을 매저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렉싱 이미징들이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뭐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펀딩하고 있는 뭐 휴먼 투머 아트라스 네트워크라든가 허브맵 아니면 뭐 휴먼 캔서 인스티튜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라지 스케일 컨소시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멀티플렉싱 이미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병리의사 분들이 보시는 HN이라고 해서 히마토스닌 이오신 스테인이고요. 그런 경우 이제 병리의사 분들은 이제 어디가 튜머 리전이고 어디가 이뮨셀이고 이런 거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이런 멀티플렉싱 이미징을 사용하게 되면 그보다 더 디테일한 레벨의 셀 타입을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스페셜하게 리저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뮨 셀이 실제적으로 캔서 셀과 인터랙션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몰레큘러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골드 스탠다드를 할 수 있는 히스톨로지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이 기법을 이용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저희도 이제 멀티플렉스 이미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딥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볼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병리 의사분들이 보시는 H&E 이미지를 갖고 어떻게 그런 멀티플렉스 이미징으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싱글셀 이미징을 가지고 이게 하이 디멘셔널 싱글셀 이미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데 어떠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시프트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빠르게 히스토패솔로지컬 이미지를 이뮤노플루오레센스로 트랜슬레이션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병리 의사분들이 판독을 할 때 튜머 리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구글에서는 이제 패솔로지스트 분들을 되게 많이 하이어를 해가지고요. 그분들한테 매뉴얼리 어노테이션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딥러닝으로 슈퍼바이저 세팅에서 어떻게 튜머 리전을 찾는지 그걸 트레이닝을 시켰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리미테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되게 서머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컨벤셔널한 컴퓨터 비전 뭐 이제 연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건데요. 지금 CFR10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환자의 페이션의 홀 슬라이드 이미지 되게 작은 부분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일에 그 어노테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 환자를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 영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어노테이션 하는데 되게 리밋이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패솔로지스트 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만 어노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딥러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패솔로지스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어노테이션을 패솔로지스트 분들한테서 독립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패솔로지스트 분들이 볼 수 있는 것만 트레이닝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뮤노플루오레센 마커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렉싱 이미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의 한 20개 마커로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마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H&E 섹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과연 딥러닝이 이제 H&E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unrecognized 피처를 찾아서 이뮤노플루오레센 패턴을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가 그 연구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비전에서 하고 있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랑 되게 관련이 많아서요.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했던 거는 픽셀 투 픽셀 아키텍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투 픽셀은 유스 버클리에서 컴퓨터 비전 쪽에서 사용됐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GAN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GAN 모델 아실 텐데 제너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맵 이미지를 갖고 제너레이티브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가지고 리얼 이미지와 페이크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개가 실제 이미지인지 아니면 페이크 이미지인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되게 좋은 성능의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좋은 성능의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아키텍처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일단 컴퓨터 비전과 이제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경우는 이제 특정한 이뮤노플루오레센 같은 경우는 되게 스파스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보면 그냥 empty 백그라운드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갖고 저희가 시프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H&E 이미지를 갖고 탑 패널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뮤노플루오레센으로 이 H&E를 스테인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 같은 경우는 그냥 뉴클레이 스테인이고요. 펜사이토케라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암 캔슬 셀들을 스테인하는 마커인데요. 그런 것들이 여기 레드 색깔로 나오고 있고 알파스누머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로마 셀들이 주로 스테이닝이 되는데 실제 위에는 실제 스테이닝한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H&E를 통해서 프리딕션한 대피랑 펜사이토케라틴이랑 알파스누머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저희 페이퍼에서는 단순하게 이 마커들만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3D 패థ올로지 쪽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존스 홉킨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UW라든가 아니면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에 이제 패톨로지스트를 패톨로지 이미지 자체를 2D에서 3D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D라고 하는 거는 티슈 블락을 이렇게 자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게 컨볼루트한 스트럭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2D에서 보면은 그런 큰 스트럭처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되게 컴플렉스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해도 2D 뷰에서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드는 3D 패톨로지로 많이 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추얼 이뮤노프레센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3D 쪽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가 해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샘플은 휴먼 투머 아트라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캔서 디지즈가 프로그레션이 일어나는지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거기서 생성한 H&E와 사이스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가장 미들에 있는 섹션 paired H&E와 사이스프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Z 방향으로 있는 H&E 섹션을 가지고 기존의 트레인된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Z 방향으로 볼륨을 이제 사이즈 데이터를 저희가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3D 모델을 컨스트럭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D 볼륨을 이렇게 하게 되면 H&E가 여기서 이제 20장 정도 섹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사이즈풀을 이제 에디션하게 또 20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H&E만 갖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닝을 줄일 수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이즈 같은 스테이닝 같은 경우는 뭐 40개의 마커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데이터 어쿠지션 하는 데 있어서 한 뭐 빠르면 1주 아니면 2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실제로 저희는 virtually 아니면 인실리코 프로젝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E만 갖고 할 수 있어서 그 타임이라든가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H&E가 있고 거기서 이제 5 마이크론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서 이제 사이즈 데이터를 저희가 스테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H&E랑 사이즈가 이제 페어되게 레지스트레이션을 먼저 하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적으로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그 H&E 스테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들이 어떻게 보면 펜사이토케라틴, true stained 펜사이토케라틴이고 저희가 세 번째 컬럼이 저희가 이제 프리딕션한 H&E를 갖고 프리딕션한 사이토케라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마커 같은 경우 이제 이뮨셀 같은 경우도 가운데가 이제 true CD4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컬럼은 저희가 H&E를 갖고 프리딕션한 CD45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겐 로스가 얼마나 이제 저희 영향을 주는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L1 로스만 가지고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프로틴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데요. H&E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모습들은 대부분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겐 로스를 넣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디테일한 스트럭처까지도 잘 캡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 쪽 팀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프리딕션 한 거랑 기존의 그 사이클릭 이뮤노프레센스로 스테인 한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섹션으로 스테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5 마이크론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아까 미들 섹션을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썼는데 이거는 이제 97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들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섹션에서의 실제 스테인이고요. 저희는 이제 H&E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위에 5 마이크론 위에 있는 96번째 섹션을 가지고 virtually generation한 스테이닝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퀀티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병리 의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6군데 되게 바이올로지컬하게 임포턴트한 영역을 찾았고요. 거기서의 이제 펜사이토케라틴이라든가
CD45, 그다음에 뭐 B셀, T셀 마커 같은 경우도 이제 퀀티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얼과 이제 버추얼이 코릴레이션 면에서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어떤 특정한 ROI에서 CD3 포지티브 레이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H&E를 갖고 프리딕션을 하는데 그게 이제 5 마이크론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게 돼 있고요. 이뮨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5 마이크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컷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딥러닝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지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코릴레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근사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그 버추얼 IF를 이제 3D로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펜사이토케라틴이라든가 알파순머스, CD45를 3D로 리컨스트럭션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로마가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뮨셀들이 인필트레이트 되는지 그런 것들을 H&E만을 가지고 저희가 프리딕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Virtual IF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고요. 이제 다음 부분은 멀티플렉싱 이미징을 사용하되 어떻게 싱글셀 이미징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멀티모달 인티그레이션이 많이 핫한 토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랑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랑 뭐 음악을 어떻게 분석을 한다든지 근데 바이올로지컬 도메인 쪽에서도 아니면 뭐 메디컬 도메인 쪽에서도 멀티모달 인티그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싱글셀 오믹 데이터라든가 이미징 같은 경우 저희가 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이미징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어떻게 연관을 해서 두 개가 쉐어하는 피처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두 도메인 상에 어떻게 하면 연관성을 찾아서 하나의 도메인 메저를 가지고 다른 오믹 데이터를 프리딕션 한다든가 그런 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라든가 아니면 오토엔코더 같이 레이턴 스페이스를 이제 쉐어하는 레이턴 스페이스를 찾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미징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싱글셀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토엔코더를 먼저 이제 적용을 해봤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멀티플렉스 이미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이머징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보통 셀을 먼저 디텍션을 찾고요,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방식이 그것에 해당되는 인텐시티라는 것을 피처로 써서 매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디멘셔널 마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민 인텐시티를 측정해서 뭐 4디멘셔널한 피처를 그냥 찾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알고 수 있듯이 그 민 인텐시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옵티멀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는 뭐 뉴클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멤브레인이 있고 서브셀룰러한 레졸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4 different 마커들이 어떻게 콜로컬라이즈 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민 인텐시티는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캡처하지 못하고 그냥 에버리지 익스프레션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옵티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가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토 인코더를 실질적으로 싱글셀 이미징에 저희가 적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바이올로지컬이 중요한 정보들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셀들이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폴라 오리엔테이션이 오가나이즈 되는지 그런 것들만 이제 캡처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그런 것들이 바이올로지컬하게 미닝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는 아키텍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멀티 인코더를 가지고 있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인풋 이미지를 저희가 아는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시그널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를 통해서 바이올로지컬하게 인포메이티브 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이 만일에 바이올로지컬하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셀프 슈퍼바이즈 시그널을 통해서
그 로테이션 부분을 제거하고요. 그다음 폴라 오리엔테이션도 있으면 그걸 제거해서 shared information만 extraction하는 멀티 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제시하였습니다. 바이올로지컬하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해본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MCF10A라고 해서 셀라인인데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드럭 퍼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TGF 베타라는 드럭과 PBS는 이제 컨트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인텐시티를 두 개를 measure 한다 그러면은 두 경우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셀 사이즈가 두 개의 컨디션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약간 뭐 PBS 컨디션의 셀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바닐라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다이렉트하게 적용을 했을 때 보시면은 TGF 베타라든가 PBS 컨디션이 되게 그냥 믹스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리프레젠테이티브 이미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트레이닝하면서 익스트랙된 피처는 어떻게 보면은 앵글에 해당되는 약간 로테이션 이 부분의 이미지는 대부분이 45도 디그리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90도 디그리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포즈한 에미베레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컨디션을 unsupervised 세팅에서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세퍼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또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고 저희가 EGF의 실질적으로 localized distribution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핸드크래프트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 기존의 인텐시티라든가 사이즈보다 더 디스크리미네이트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제시한 방법과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뭐 베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든가 인베리언트 C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도 비교를 했는데요. 베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든가 아니면 C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테이션에 여전히 이렇게 스큐되는 것을 보여줬고요. 저희 멀티 인코더 같은 경우는 나이스하게 세퍼레이션 되는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들이 이제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만 인코딩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저희는 일단 컨디션이 두 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상태에서 과연 디스크리미네이트한 피처들은 유의미하게 찾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베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경우에도 바이올로지컬하게 유용한 정보들이 있는데 다른 베리에이션들 그러니까 앵글이라든가 아니면 폴라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에 의해서 그 실질적으로 바이올로지컬이 중요한 정보들이 캡처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여기 뭐 베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든가 아니면 C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고요. 저희 에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 세팅일 때나 언슈퍼바이즈 세팅일 때나 큰 차이 없이 잘 캡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더 큰 데이터셋으로 확장을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6가지 perturbation이 있는 컨디션에서 그다음에 23 마커가 있는 사이스F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용을 해봤고요.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여전히 그러한 캐릭터리스틱을 잘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방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바이올로지컬 known perturbation에 대해서 잘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TGF 베타라든가 BMP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perturbation 자체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서브타입들이 잘 캐릭터라이즈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P21이라는 마커가 이 영역에서는 되게 하이 익스프레스 된 거고 이쪽에서는 적게 익스프레션이 돼서 같은 퍼터베이션 안에서도 서브 타입이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잘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에미베레이션 오토 인코더 이미징 피처와 그 RPP라고 해서 리버스 페이지 프로틴 어레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패스웨이 액티비티와의 상호관계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미베레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익스트랙트한 피처가 정말 바이올로지컬 미닝풀한 피처인지를 RPP의 패스웨이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DEP 같은 경우는 뉴클레이어 스테인이기 때문에 DNA 데미지 리페어 패스웨이랑 연관이 있는 게 바이올로지컬하게 make sense 하고요. 그 외에도 뭐 STAT3 같은 경우에
익스프레션 자체가 호르몬 리세티브 패스웨이라든가 EMT 패스웨이랑 연관이 많다라고 이제 리터처에서 리포트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경향도 저희가 판단이 저희가 컨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이클릭 이뮤노프루렌센스가 어떻게 보면 이머징 테크닉이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패솔로지 이미지로 사용될 거라고 많이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인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 아쿠지션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미베레이션 루팅 인코더를 통해서 패널을 수를 줄일 때 기존에 갖고 있는 포리인 마커를 다 프레딕션 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피테이션 문제긴 한데 저희가 제시한 에미베레이션 루팅 인코더를 통해서 얼마나 과연 저희가 데이터는 리컨스트럭션을 다 하되 실질적으로 중요한 패널만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닥으로 졸업 이제 저희 랩에서 나가셔서 한국의 이제 코리아 유니버시티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딩 같은 경우는 이제 캔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펀딩과 그다음에 휴먼 토마토러스 네트워크 펀딩을 통해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뭐 오프닝이 있어가지고 포닥과 또 그레이주에이트 스튜던트 리크루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